오거와 유리는 그의 책 은퇴 남편 길들이기에서 은퇴 남편을 대하는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은퇴한 날은 집안에 아기가 새로 태어난 날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저도 은퇴한 입장이기 때문에 썩 좋은 말로 들리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판단하면 누구나 은퇴는 처음인 만큼 은퇴자들 세상에서 은퇴 신생아에 불과한 게 사실이죠. 그러니 남편이 은퇴한 날을 아기가 새로 태어난 날이라고 표현한 것이 근거 없는 지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퇴살이 40년 해법 찾기를 고민하는 고갈TV 이종범입니다. 은퇴 남편을 맞이하는 아내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은퇴 남편을 바둑이가 되어버린 내 남편이란 말을 하더군요. 아내가 어딜 가려고 하면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이랍니다. 하다못해 아침, 점심, 저녁까지 다 차려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가끔은 간식까지 챙기다 보니까 은퇴 남편을 삼식이 또는 종갓나 새끼로 부르기도 한답니다. 저도 은퇴한 지 2년 차지만 식사는 물론이고 친구 정리, 방 청소 같은 것은 제가 직접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삼식이나 종갓나 새끼는 아닌 거죠. 과거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보아도 삼식이나 종갓나 새끼 취급을 받을 만큼 눈치가 없는 은퇴자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식이로 또는 종갓나 새끼로 존재하는 은퇴자가 없는 건 아니니까 마음 한켠이 좀 아프긴 합니다. 가와기타 요시노리는 그의 책 중년 수업에서 정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년은 빼곡히 들어찼던 수첩의 스케줄이 어느 날 갑자기 텅 비어버리는 것이다. 이는 준비되지 않은 은퇴자들을 빗댄 표현이겠죠. 은퇴와 동시에 업무적 약속이 증발하는 현실을 피할 수 없을 테니까요. 회사 생활 30수년 동안 업무적으로 시간을 쓰도록 길들여진 탓일까요? 갈 곳, 할 일, 시간과 같은 원초적인 문제는 고민의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는 갈 곳과 할 일이 증발하면서 빽빽했던 스케줄이 하얀 공백으로 남는 일상을 선물합니다. 덕분에 남는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상을 만드는지 여절이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죠. 일에 길들여진 남편이 은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내들은 잘 아실 겁니다. 시간은 많은데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아내 쪽으로 시선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런 남편을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아내는 남편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 맞춰주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정도가 문제겠죠. 눈치 없는 은퇴자들은 삼식이, 종갓나 새끼, 은퇴 신생아 소리를 듣게 되니까요. 그럼 오가와 유리가 말하는 은퇴 남편 유쾌하게 길들이기는 어떤 방식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제부터 말하는 15가지 제안은 은퇴 부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만큼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퇴 남편 유쾌하게 만드는 아내들의 지혜 첫 번째, 상갓집 분위기의 저녁 식사 자리를 대포집 분위기로 바꿔야 한답니다. 그러면서 배경음악과 맥주를 준비하라는 거죠. 저는 이런 것이 은퇴한 남편을 배려하는 아내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말하지 않아도 남편의 마음은 공허감으로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은퇴 후에 너무 많은 것이 변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런 남편의 마음을 달래면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는 상갓집 분위기보다는 대포집 분위기가 최상 아니겠습니까? 은퇴 남편 유쾌하게 만드는 아내들의 지혜 두 번째, 점심은 직접 차려 먹고 설거지도 직접 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리고 아내는 0에서 20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어떤가요? 이 제안은 은퇴 부부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일까요? 아니면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일일까요? 은퇴 남편 유쾌하게 만드는 아내들의 지혜 세 번째, 집안일에 남편을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남편에게 집안일을 시키는 방법인데요. 오가와 유리는 양자택일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기 돌리기와 설거지 중에서 어떤 것을 하실래요? 이런 주문은 남편이 선택한 것 외에 나머지 한 가지는 아내가 하겠다는 말이니까 두 가지 일을 부부가 합심해서 해결한다는 동참 인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은퇴 남편 유쾌하게 만드는 아내들의 지혜 네 번째, 얼굴 마주하는 시간을 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안한 방법은
남편에게 방 하나를 거실로 내어주고 대문을 나서면 타인이 되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 제안은 은퇴 설계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은퇴하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 것과 맥이 닿으니까요. 집 밖을 나서는 순간 은퇴 전 일상처럼 서로의 시간을 쓰는 겁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면 부부간에 서로 간섭하지 않는 12시간 이상의 일상을 만드는 거죠. 그래야만 부부간 충돌을 줄이고 나만의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은퇴 남편 유쾌하게 만드는 아내들의 지혜 5번째, 각방을 써야 한답니다. 물론 부부관계를 고려해서 선택할 일이죠. 뿐만 아니라 위급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함께 세워두어야 한답니다. 이 방식은 4번째 언급했던 것과 일정 부분 연결된 힘이 있게 하지만 이 또한 독자 공간의 개념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중에는 집 밖에 주거시설을 만들고 따로 사는 부부가 적지 않은 현실인 점을 고려하면 위급 상황 대비책을 언급한 것도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은퇴 남편 유쾌하게 만드는 아내들의 지혜 6번째, 남편이 바둑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특별히 함께 할 일이 아니라면 남편을 떼어놓고 다니는 것을 습관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제안은 부부간의 성향에 따라서 다른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갈 곳과 할 일이 없는 남편이 매사에 아내의 일상에 의존하는 습관화를 차단하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물론 은퇴 남편에게 갈 곳과 할 일이 있는 일상이 있다면 이 제안은 외면해도 되겠죠. 은퇴 남편 유쾌하게 만드는 아내들의 지혜 7번째, 밖에서 즐기는 취미 활동을 적극 추천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취미 활동도 부부가 다르게 하라는 조언입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르죠. 적어도 한 가지 정도는 부부 공동의 취미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도 개인차가 있으니까 선별 수용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정도는 부부가 함께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남도 아니고 부부니까요. 은퇴 남편 유쾌하게 만드는 아내들의 지혜 8번째, 2달에 한 번은 단둘이 외출하는 것입니다. 부부로서 친목을 다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물론 저도 200% 공감합니다. 진짜 남으로 살 게 아니라면 지극히 당연하지만 실상은 쉽지 않은 일이죠. 특히 부모님을 모시고 있거나 자녀들이 출가하기 전이라면 이것저것 걸리는 일이 많을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기간과 시간은 정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러니 가족들 간섭 없이 올곧이 부부만의 외출은 절대 필요합니다. 신혼 때처럼 말이죠. 은퇴 남편 유쾌하게 만드는 아내들의 지혜 9번째, 병이 났을 때는 아낌없이 위로해야 합니다. 부부간 서로의 건강을 챙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아플 때 부부간 위로는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습니까? 은퇴 남편 유쾌하게 만드는 아내들의 지혜 10번째, 마주 앉아 대화할 것을 요청하랍니다. 왜냐하면 부부에게 이심전심이 없으니까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란 말이 있지만 그건 지나간 오답이고 현실은 부부싸움이 헤어짐으로 이어지는 예가 허다합니다. 이심전심은 내 마음이 당신의 마음과 같다는 의미를 내포하지만 그건 하는 말이고 세상 어디에도 100% 통하는 마음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정확히 전달하려면 마주 앉아서 대화하는 거죠. 아무리 잘 통하는 부부라도 배우자의 의중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부부의 마음이 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은퇴 남편 유쾌하게 만드는 아내들의 남편의 지역사회 대비를 응원하는 것이죠. 이웃들의 얼굴과 이름을 익히라는 주문입니다. 요즘처럼 아파트가 일반화된 사회에서는 더없이 중요한 주문이죠.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은퇴 전에 알고 지낸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발생한 그 빈 공간을 새로운 사람들로 채울 수 있어야 하니까요. 은퇴 남편 유쾌하게 만드는 아내들의 지혜 12번째,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은 얼굴에 긴장감을 불러오니까요. 당연하죠. 하지만 저는 굳이 일주일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매일같이 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돈 버는 일이 되었든 취미나 여가 생활이 되었든 상관없죠. 갈 곳과 할 일이 있는 일사에 은퇴자에겐 더 없는 행복일 수 있으니까요. 은퇴 남편 유쾌하게 만드는 아내들의 지혜 13번째, 부부간 사생활을 존중하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서로에게 감시당하는 기분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감시와 관심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면 문제가 되죠. 특히 감시의 눈길은 정말 위험합니다. 부부간 불신을 만드는 불씨가 되니까요. 자칫하면 은퇴 남편에게 치명적 위험이라고 할 수 있는 황혼 이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은퇴 남편 유쾌하게 만드는 아내들의 지혜 14번째. 무신경한 남편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 남편이 생기도 없고 멋낼 줄도 모르는 꼰대, 옆집 아저씨 같은 인상을 보여준다면 어느 아내가 좋아하겠습니까? 은퇴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은퇴 남편 유쾌하게 만드는 아내들의 지혜 15번째. 유사시를 대비해서 통장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당연하죠. 이는 아내만 아니라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큰돈이 필요한 문제는 당연히 부부가 공동 대처해야 하지만 소소한 자기만의 일상을 위해서라도 나만의 비자금 통장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사건건 돈 달라고 손 벌릴 수는 없잖아요. 마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은 은퇴 남편을 유쾌하게 만드는 아내들의 지혜를 15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